8월 27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16%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가 둘 다 빠졌죠. 지난 미국 시장 금요일장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올랐습니다만 온탕,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152포인트 0.85%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0.32% 하락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제 8월 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초 미국의 고용지표, 추석, 매년 추석 전후 주가는 어땠나, 지수는 어땠나 이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9월 FOMC 회의 금리 인하합니다. 인하폭이 얼마냐? 이건 이제 고용지표 결과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이오주 강세. 9월에 임상 종양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하순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하원 표결, 그리고 이제 머크의 임상 결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서 이런 이제 일정 모멘텀에 대한 주가의 기반영이 됐을 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제 이거죠.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주 파월의 잭슨 홀 연설보다 이번 주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시장 참여자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에 좀 들어갔다. 그리고 대략 지금 매년 9월장이 좋았냐?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여기도 보게 되면 마크 해켓이라는 네이션와이드의 마켓 해켓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네요. 9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달이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예상을 해야,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약 이 상당한 이제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다음 주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 시장의 상당 부분 이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9월달, 매년 9월달에 그다지 주시장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죠. 지금 우리 시장 대응할 때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특히 이제 환율,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수출 주요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수출주인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워낙 강세에 이어지면서 어제 일제히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 같아요.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3포인트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죠. 어제 1326.8원을 끊었는데 NDF에서 1327.26입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10년물 국제금리는 3.81이고요. 국제 유가가 꽤 올랐죠.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도 3% 오르면서 배럴당 71.03달러. 국제 유가 상승은 중동 긴장 고조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리비아 이스턴 정부의 수출 금지, 그로 인한 공급 위험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자, 6개국 통화에 따른 달러 인덱스는 100.78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달러 약세는 계속되고 있고 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 국가 통화는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ETF 2.51% 하락했습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1.3% 올랐습니다. S&P 500 맵을 여기다 제가 안 올려놨는데 자, 여기서 보시죠. 네. S&P 500 맵으로 보면요. 자, 여기 보시죠. 일단 애플이 이제 9월 9일 네, 신제품 발표 행사한다고 초청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아이폰 16 네,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9월 달에 또 아이폰 관련주 애플의 최대 수혜주는 어디입니까? 애플입니다. 네, 애플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죠. 네, 지금 이 변동성의 이 급락 시점 8월 5일이었죠. 이때가 저점이 되고 쭉 올라가죠. 자, 본 김에 한번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혼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0.79 3거래일째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알파벳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네, 0.23% 약보가 보이고 있죠. 오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4% 오늘 반도체가 또 약한 날이었습니다. 테슬라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월마트, 버크셔 해서웨이 뭐 요 정도.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슨모빌, 쉐브론 네, 이런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됩니까? 참 이 불쌍한 민간인만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잘 좀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땅에 어떤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매물 문다고 그랬죠? 자, 엔비디아 약세 보이니까 오늘 뭐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요것만 놓고 보자면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들도 오늘도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테슬라 3% 약세 보였고요. 요즘에는 나스닥이 오르는 날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날은 뭐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죠. 네, 방어주 코스트코나 네, 코카콜라 올랐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요일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AI 거래, 그러니까 AI 트레이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네,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AI 투자가 올해 하반기도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인가라는 신호를 네, 찾으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실적 예상 가이던스는 매출액은 28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5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그다음에 EPS는 139%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 있죠. 골드만삭스나 키뱅크, 룩캐피탈 분석가들은 블랙엘 AI 프로세스의 추가 지연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분기 회사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한 2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때 이 블랙엘 AI 프로세스의 추가 지연에 대한 어떤 왜 그런가 시장의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기보다 특히 이제 3분기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좀 더 개선되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뭐 주가는 좋겠지만
그냥 이 정도 수준 나오게 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비디아 자체보다는 S&P 500대에 대한 풋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을 해지하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스크 해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단순 참고하시면 되죠. 뭐 고용지표랄지 ISM 제조 PMI 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좀 주춤할 걸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외국인들 이틀째 순매도입니다. 뭐 순매도 어떤 종목을 순매도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겠죠. 수출주로 순매도한 거죠. 자, 지수는 어떻습니까? 좀 답답한 애매한 위치죠. 코스피, 코스닥은 역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게 맞고 현금 비중 일정 비중 좀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 안정하는 게 좀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개별 종목 움직이는데 지금 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장은 아니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나 달러 약세, 금리나 따른 유동성, 미국 내 유동성, 이 유동성이 이 글로벌로 다 가야 되는데 미국 내 남아 있다는 거죠.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9월 달에 미국 시장 훅 빠지면 한국 주식 많이 사야지 이 생각보다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에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보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자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애플의 최대 수혜주 불면 뭐 국내 딱딱딱 이런 종목이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국내 딱딱딱 이런 종목. 근데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고 애플의 최대 수혜주는 애플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환율이 좀 지배하는 시장이죠. 어제 환율.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가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주죠. 뭐 TA 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동반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원화 강세니까 이제 수출주는 약세를 보이는 거죠.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옥시아의 10월 도쿄 증권거래소 IPO 상장 추진 소식에도 약세를 보였다. 원화 강세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다. 금융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항공주, 대표적인 뭐 원화 강세 수혜주들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가 그나마 투심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이틀째 상승했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퓨처캠, 포르노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바이오주 이슈는 지금 이제 순서상 보게 되면 이제 9월에 유럽 임상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크 임상 결과,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표결, 이런 이제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주 쭉 나오죠. 이 개별 재료. 흐름상 원달러 하락 영향에 따라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내용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고요. 금리 인하 중동 긴장 고조에 정유주 일제히 급등했다는 내용.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은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포함되어 있죠. 수출주 순매도했다는 얘기죠. 기관은 레버리지 ETF를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고요. 순배수는 외국인은 금융주, 원화 강세 수혜주, 내수주 이런 종목군들을 순매수했습니다. 신한지주, 네이버, 한국전력, 기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유한양행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리가캠바이오, 퓨처캠, 기관은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을 순매수했습니다.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휴스틸이라는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고, 대형주 흐름에서는 금양, 에코프로머티, 강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은 역시 개별 종목군들. 근데 약세장에서 시간의 달가 상승 출발하게 되면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오늘 일정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임시 주총 합병안 승인 관련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일정이 이런 게 있다. 오늘 오르는 건 아닙니다. 미리 선반영한다는 거 항상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8월 28일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가 있고 내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